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내용은 조사 방법론 2 챕터 3 조사와 설계에서 제3장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확률 표본 추출 무작위 선정을 전제로 합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그리고 객관적인 표본 추출입니다. 또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대표성이 높아집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으로는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단순 무작위 추출 특징은 랜덤 추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에서요.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복원 추출은 이 모집단에서 한번 뽑은 표본을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똑같은 확률을 만들어준 다음에 뽑는 거,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그러고요. 비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한번 뽑은 표본은 버리고 또 뽑고 버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합니다. 층화 표본 추출 모집단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각 소집단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적절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입니다. 계통 표본 추출, 체계적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시스테믹이라고 하죠. 구간별로 무작위로 하나의 어떤 번호를 선정을 해서요. 등 간격으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매 K번째. 그리고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의 특징,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작위 선정을 전제로 한다. 단순 무작위 추출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자, 층화 표본 추출, 계통, 체계적 표본 추출 다 무작위 선정을 전제로 합니다. 자, 집락 표본 추출 어떤 게 있을까요? 집락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표집 단위가 개인이 아니고 어떤 집단, 집락, 군집이라고 하는 어떤 집단입니다. 모집단을 상호 배타적인 어떤 소집단으로 분류합니다. 모집단을 상호 배타적인 집단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각각의 이 집단에 뽑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상호 배타적, 서로 이질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질적인 구성원으로 모여 있는 집단을 단순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이것이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그러고요. 집락 표본 추출의 종류에는 단일 단계 표본 추출, 다단계 표본 추출 이렇게 2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의 방법, 개념은 뭘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확률적 표본 추출의 방법은 무작위 선정을 전제로 합니다. 무작위. 그리고 표본 추출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어 객관적인 표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한다. 어떻게 배제할까? 무작위 선정이니까 연구자의 주관이 배제되죠, 당연히. 그래서 무작위 선정이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이 2번째,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다는 말은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객관적인 표본 추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 체계적 표본 추출, 층화 표본 추출, 군집 표본 추출이 있다. 표집 오차를 추정할 수 있다.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대표성이 높아진다. 네, 상식적인 말이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집단에 가까워지니까 당연히 대표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의 개념, 랜덤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률 표본 추출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표본 추출 방법들 간의 표집 효과를 계산할 때 이 중거가 되는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기준이라는 것이죠. 기준이 되는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표본은 모집단 전체에서 추출된다. 네.
모집단 전체에서 무작위적으로 추출이 됩니다. 모집단에 대한 명부를 표집틀이 뭐라고 그랬죠? 표본을 추출해내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그랬죠? 표집틀. 이 모집단에 대한 명부를 표집틀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라고 그랬죠? 우리가 전화번호부를 모집단으로 해서 전화번호부에서 사람들을 표본을 끄집어내서 조사를 하는 거, 이런 표집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모집단의 전체 구성 요소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개별 요소에 대해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난서풀을 이용하여 필요한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네. 모집단, 이 전화번호부에 대한 구성 요소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개별 요소에 대해서 무작위로 추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집단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같은 확률을 부여합니다. 네, 당연하죠. 지금 이 모집단에서 아무렇게나 뽑아내고 그다음에 그 연구자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요소에 대해서 같은 확률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성 요소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 시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뽑힌 표본을 다시 모집단으로 복원시켜 뽑는 복원표본 추출. 네, 모집단에 한번 뽑아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또 뽑는 복원표본 추출과 다시 모집단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비복원표본 추출로 나눈다. 단순 무작위 추출의 장점. 이론적으로는 모집단을 대표할 적합한 표본이 추출된다. 이론적으로는요. 모집단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없다. 표본 추출 자료를 분류하거나 오차를 계산하기 쉽다. 이렇습니다. 단점으로는 크기가 동일한 표본인 경우에 층화 표본 추출보다 오차가 크다. 네, 층화 표본 추출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구성 요소 간의 비율을 적용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뽑는 것보다 오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자가 모집단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없다. 모집단의 수가 적은 경우에 표본을 추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커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리고 시행하기가 어렵다. 예,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층화표본 추출, 층화표집이라고 그러죠. 이 층화표본 추출의 개념. 층화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각각의 소집단으로부터 빈도에 따라 적절한 일정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모집단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소집단으로 나눕니다. 이 집단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집단입니다. 그리고 집단 내에는 동일한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소집단으로부터 이 빈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정한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이 나눈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측정합니다. 무작위 표본 추출은 그냥 큰 단위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뽑았죠. 근데 층화 표본 추출은 서로 상이한 집단으로 분류한 다음에 이 집단 안에서 적절한 비율에 따라서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할 때보다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네, 그냥 뽑는 것보다 그 상이한 집단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법들 간의 표집 효과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본 추출 방법이다. 모집단을 일정한 분류 기준에 따라 소집단으로 분류한 후에 소집단별로 표본을 추출한다는 점에서 할당 표본 추출 방법과 유사하다. 네. 모집단이 서로 상이한 특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에 모집단을 여러 개의 상호 독립적인 동질적인 층으로 나누어 각 층별로 단순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선정. 각 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예,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각 모집단을 여러 개의
상이한 특성으로 이루어진 소집단으로 분류하고요. 각 소집단은 동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상호 독립된 동질적인 층, 이 층들이 하나의 층들은 동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층 각각의 집단들은 서로 상이하다. 그리고 각 층별로 무작위로 요 소집단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한다. 그래서 각 층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모집단이 동질적이면 이질적인 경우보다 표본 오차가 더 적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 추정값의 오차를 감소시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네, 모집단이 전체가 동질적이면 이질적인 경우보다 더 표본 오차가 더 적은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층화표본 추출, 층화표집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비례층화표본 추출, 각 층에 속하는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 층에 속하는 표본의 크기를 결정. 비비례, 불비례 층화표본 추출, 각 층에 속하는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으면서 전체적으로 비례층화 표본 추출과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추출한 방법이다. 특히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작은 층들이 비례적인 방법으로는 표본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자, 비례 표본 추출은 각 층에 속하는 모집단의 크기, 자, 남자 뭐 40명, 여자 60명 이런 식으로 각 층에 속하는 어떤 표본의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해가지고 표본의 크기를 결정을 하는데, 자, 비비례 추가 표본 추출, 전체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작은 층, 자, 남자가 10명밖에 없고 여자가 90명이라고 했을 때 이 비율대로 남자 10%를 추출한다고 했을 때 여자는 9명을 추출하는데 남자를 1명을 추출한다면 이 1명에 대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비율은 이 극히 작은 층들의 비례적인 방법 표본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 이 여자의 비율을 고려해서 동일한 크기의 표본을 추출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비례하지 않고 비비례라고 하죠. 가중확률 표본 추출법, 확률 표집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표집률을 달리하는 표집 방법으로서 모집단의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표집했을 때 그 수가 너무 적어서 분석이 어려울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층화표본 추출의 장점, 집단 간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작위 추출법보다 추출된 표본의 모집단 특성을 잘 반영한다. 네. 집단 간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질성, 집단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다른 부분은 다른 부분대로 우리가 분류해서 집단을 나눠주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보다는 표본이 모집단 특성을 잘 반영합니다. 또 표본의 무작위성이 확보되면서 불필요한 분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 각 소집단의 무작위로 뽑는 거죠. 이 소집단을 나눠가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이 소집 집단에서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분산이 흐트러지는 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질적인 대상에서 표본이 가능하며 표본의 수를 줄이더라도 대표성을 높일 수 있다. 네. 표본의 수가 적더라도 비율대로 층을 져서 층화로 뽑기 때문에 대표성이 무작위 추출법보다는 대표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층화된 부분 집단 특성을 잘 알고 이를 비교할 수 있다. 네, 요 소집단의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소집단 간의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같을 때 표집 오차가 가장 적은 표집 방법이다. 무작위 추출보다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다. 자, 단점으로는 모집단의 각 부분층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모집단의 구성 요소에 이 소집단으로 나눌 때 요 각각의 부분층을 어떻게 모집단이 구성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 비례 부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추출 과정에서 비용이나 시간이 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층화 표본 추출의 표본의 배분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층화 표본 추출의 표본의 배분법은 5가지가 있는데요. 균등 배분법, 표본을 층 간 동일하게 배분한다. 층의 수분의 전체, 모집단 전체, 비례 배분법, 표본을 층의 크기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최적 배분법, 층별 표본 추출 비용을 고려하여 추정치의 분산이 최소화되게 배분한다. 네이만 배분법, 층별 표본 추출 비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추정치 분산이 최소화되게 배분한다. 자, 최적 배분법은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고요. 네이만 배분법은 비용은 같다 라는 가정하에서 분산이 최소화되게 배분되는 것입니다. 동일적인 층으로부터는 비교적 적은 수의 표본을 뽑고 이질적인 층으로부터는 다소 많은 표본을 뽑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소 규모의 표본으로 정확성이 유지되게 하는 추출법이다. 예, 동질적인 층에서는 적은 수의 표본을 뽑더라도 대표성이 보장이 되고요. 다소 이질적인 층에서는 조금 더 많이 뽑아야지 대표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정확성이 유지되게 하는 추출 방법입니다. 데밍 배분법, 표본 총 비용이 한정되어 있고 조사 단위당 비용이 층별로 다 다를 때 분산이 최소화되게 배분한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개통 표본 추출, 체계적 표본 추출, 시스테믹 샘플링이라고 하죠. 개념, 개통 표본 추출은 추출 단위의 일련 번호를 부여를 하고요. 이를 등 간격, 같은 간격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구간별로 하나의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한 구간에서, 처음 시작하는 한 구간에서 하나의 번호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1이면 1, 3이면 3. 그런 다음에 모집단으로부터 등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매 K번째 번호들을 계속 추출해 갑니다. 자, 3을 추출했다면 여기에서 등간격으로 떨어진 또 시작되는 시점에 3이라는 숫자를 또 꺼내고요. 매 K번째, 3번째 번호들을 계속 추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간격을 예를 들어 5로 했다. 여기서 간격도 5다. 간격도 5다. 총 번호 수로는 뭐 1에서 5, 10, 15가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간격에서 2를 선정했다. 그러면은 이 간격은 5니까 2에서 다시 5를 뛰어넘어서 매 두 번째, 그 다음에 동일한 구간에서 또 두 번째, 이렇게 매 K번째 번호들을 계속 추출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등 간격은 표본의 수, 모집단의 수를 표본의 수로 나눈 걸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전체 모집단이 100개다. 그리고 표본을 우리가 20개를 뽑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등 간격은 5가 되죠. 매 5번째 간격으로 두 번째 숫자를 뽑아라. 개통 표본 추출을 사용할 때는 인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최초의 요소는 무작위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예, 1, 2, 3, 4, 5를 정할 때 이거는 연구자의 편의가 아니라 무작위로 정해서 똑같은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록상 각 요소의 배열 또는 순서는 일정한 주기성 없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요 요소의 배열도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정하면 안 됩니다. 개통 표본 추출의 장점. 표본 추출이 용이하고 표본 추출을 조사하기 쉽습니다. 네, 매 K번째를 뽑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만 시스템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면 됩니다. 표본 추출이 쉽습니다. 그리고 표본 추출을 조사하기 쉽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법보다는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단순 무작위 표집의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표집 틀이 주기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모집단을 잘 반영한다. 이 표집 틀이, 표집 프레임이 어떤 그 규칙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모집단을 잘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 규칙적으로 뽑아내야 되는데 요쪽에 있는 표본이 몰려서 모집단을 잘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할 수 있는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의 표본에서 규칙적으로 정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약에 표본을 이런 규칙으로 표본을 뽑았다면 잘 반영하지 않는 모집단 특성도 할 수 있지만 잘 반영하는 표본도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못된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그 주기를 따라서 쭉 표본을 추출한다면 모집단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표본을 추출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기성을 갖지 않는 경우에 더 모집단을 잘 반영한다. 표본 프레임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표본 크기가 같을 경우에 표집 오차가 가장 작은 표집 방법이다. 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모집단의 배열이 주기성이나 편향성을 배울 경우에 편견이 개입되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네, 여기서 설명드렸죠. 주기성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단을 잘 반영하는데 주기성이나 편향성을 보일 경우에는 편견이 개입되어 대표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구성 배열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오차의 개입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주기성이나 편향성을 안 보이게 하려고 이 배열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오히려 더 오차 개입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차가 커지는 거죠. 네. 집락표본 추출. 집락표본 추출의 개념은 집락표본 추출법에서는 1차적인 표집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집락으로 주로 구한다. 다른 모든 표본 추출 방법은 1차적인 표본 추출 단위가 개인이었습니다. 개인을 추출하는 거였죠. 근데 집락, 군집 표본 추출은 집단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겁니다. 표집 단위가 1차적으로요. 경우에 따라서 단순 무작위 추출보다 훨씬 더 경제적이고 신빙성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군집 표본 추출은 모집단을 상호 배타적인 소집단, 여러 가지 이질적인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집단으로 나누고 일정 수의 소집단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후에 추출된 소집단 내의 구성원들을 모두 조사하는 방법이다. 네, 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을 표본으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표본으로 추출합니다. 집단을 표본으로 추출을 하고요. 이 추출된 소집단 내의 이 구성원들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표본을 추출해서 연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집락군집 표본 추출의 특징으로는요. 군집 표본 추출은 각 소집단이 가능한 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규모의 소규모의 집단이 될 때 가장 이상적이다. 예. 자, 모집단에서 소집단을 추출했죠. 추출한 요 조그만 소집단이 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선정된 각 집락은 다른 조사의 표본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꼭 요 연구가 아니라 요 집단 자체는 또 다른 조사를 위해서 표본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군집의 이질성이 확보되는 구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우며 특정 군집을 과대 또는 과소 표현하여 표본 오차가 커질 수 있다. 예. 각 군집이 서로 이 안에서 이 군집 내에서는 이질성을 그리고 이 각 군집 하나하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군집의 각 집단의 이질성이 확보되는 구분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안에 이질적인 부분들이 이 전체의 이질적인 부분을 대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군집의 이질성이 확보되는 구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특정 군집을 과대 또는 과세, 그래서 이런 결과 때문에 어떤 하나의 특정 군집이 과대 또는 과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집 표본 추출은 모집단의 목록을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본 프레임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시군, 구와 같은 행정구역, 학군, 인구조사구역 등이 이런 군집 표본 추출의 예가 됩니다. 자, 집락 표본 추출의 종류에는
단일 단계 집락 표본 추출, 다단계 집락 표본 추출. 간단합니다. 단일 단계 집락 표본 추출은 어떤 특정 지역 전체 명부에서 일정 수를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다단계 집락 표본 추출은요, 지역 사회에서 어떤 지리적, 행정적 경계를 참조해서 도, 시, 구, 군에 이르는 표집 단위가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 집락 단계의 수를 적게 하면 표본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최초의 집락수가 많으면 그 이후의 집락수는 작아진다. 다단계 집락 표집을 할 때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층화 표집을 병행한다. 규모 비례 확률 표집은 다단계 집락 표집에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다단계 집락 표집, 다단계 집락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추출을 한 다음에 마지막 이 소집단, 뽑힌 소집단이 이 전체의 집단을 대표한다는 것인데요. 단일 단계 집락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한 단계에서 추출이 끝났을 때 우리가 단일 단계 집락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단계 집락 표본 추출은요, 이 단일 단계가 아니고 복잡한 단계에 의해서 도시, 구, 군에 이르는 표집 단위를 뽑고, 그래서 처음에 도를 구분으로 해서 표집 단위를 뽑고요. 뽑힌 도에 다시 시 단위로 표집을 합니다. 또 뽑힌 시에 대해서 군별로 추출을 하죠. 그래서 다시 뽑힌 어떤 군에 대해서 읍 단위로 표본 추출을 하고요. 집단을 구합니다. 그래서 뽑힌 이 한 읍의 공무원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 마지막에 뽑힌 이 면회 전체의 공무원이 우리나라 전체의 공무원을 대표한다. 그런 개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단계 집락 표본 추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읍에 있는 공무원 수를 조사했다 하면 단일 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과정으로 해서 복잡하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읍에 있는 그 공무원 수를 전수조사했다라고 하면 다단계 집락 표본 추출이 되는 것입니다. 집락 표본 추출의 장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체 모집단의 목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네, 전체 모집단, 우리나라 전체의 공무원의 목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특징을 조사할 때 이 단순한 조그만 읍의 공무원 수만 우리가 조사해서 분석을 하면 됩니다. 집단의 특성을 평가하고 모집단의 특성과 비교할 수 있다. 이 집단의 특성과 전체 공무원 특성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가장 큰 표본 추출 방법이다. 단점, 집단이 동일할 때 오차가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단순 임의 추출법보다 특정 집단을 과대 과소평가할 위험이 높고 표본 오차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의 층화 표본 추출과 군집 표본 추출의 비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층화 표본 추출과 집락 표본 추출의 공통점은 확률적 표본 추출이다. 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에 지금 설명을 했죠. 두 번째, 모집단의 모든 요소가 추출될 확률이 동일하다. 확률적 표본 추출이니까. 소집단을 세분화했다. 이건 층별로 세분화한 거죠. 집단별로 세분화했고요. 그래서 집단을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층화 표본 추출은 층내, 동질, 층간, 이질,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이 집단, 나눈 층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집단 내에서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 집단에서 표본 추출을 합니다. 근데 집락 표본 추출은요,
이 집단 간에는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의 집단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읍에 있는 공무원의 특성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집단 간에는 동질, 그 다음에 이 집단 내에는 이질적인 성향을 가진 표본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가 다 똑같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단 내는 이질, 집단 간에는 동질. 자, 그리고 집납 표본 추출, 분화된 하나의 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하나의 집단에서만. 자, 층화 표본 추출은 이 비율대로 아니면 뭐 비용 대비해서 분산에 따라서 모든 집단에서 각각 표본을 추출했죠. 근데 집납 표본 추출은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에서만 표본을 추출합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법보다 표본을 표집하는 게 더 쉽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